자, 인터넷 검색을 하면 우리가 제일 쉽게 보는 정보 중에 하나가 아마 광고, 그 다음에가 아마 블로그일 거예요. 근데 블로그는 돈이 들지 않고 우리가 그냥 만들어서 홍보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블로거라는 건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을 말하고요. 블로깅이라는 거는 블로그를 쓰고 꾸미는 그런 과정을 블로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포스트라는 거는 게시를 하다라는 뜻으로 블로그에 올린 글들은 포스트라고 하고요. 포스팅은 그 글을 올리기 위해서 쓰고 있는 활동, 올리는 행동, 이런 걸 포스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블로그는 원래 어떤 공간인가? 7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나의 관심사에 따라서 일기나 칼럼, 기사를 올릴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개인 출판이나 개인 방송, 커뮤니티까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는 일종의 1인 미디어라 볼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나의 기록물들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러한 블로그를 우리가 왜 써야 되느냐? 간단히 말하자면 사람들이 검색할 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사람들은 블로그에 있는 후기 정보를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정보를 우리가 얻을 때 그리고 나의 정보를 나눌 때 쓰시는 소통의 도구라고 볼 수가 있겠고, 나의 일상생활을 기록해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도구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일기장처럼 쓰겠다, 네, 그런 것도 가능한데요. 나의 기록물로만 남기고자 할 때는 비공개로 활용을 해주시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기업 기관의 소식이나 홍보, 광고 도구로도 이용이 되죠. 우리가 쓰고자 하는 목적이 바로 이 부분일 텐데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브랜딩을 하고자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어떤 제품을 홍보하고자 한다라든지 하면은 보통 이제 블로그에다가 그 제품에 대한 홍보글을 남겨두시면 그걸 또 찾는 사람들이 볼 수가 있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주제에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도 있고 글이나 사진, 동영상을 사용해서 다양하게 글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좋은 점이 뭐냐면 블로그는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모바일에서도 보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이 활성화되면서 다른 SNS로 쉽게 공유하는 목적을 쓰기도 해요. 일반적으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글보다는 그림이 좀 위주로 되는, 그림이나 영상이 위주로 되는 부분들인데요. 긴 정보를 전달을 할 때는 아무래도 블로그에 있는 정보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블로그 자체는 우리가 좀 잘 파고들어야 되는 부분이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넘겨서 8페이지예요. 우리가 이제 블로그를 구상한다라고 한다면 운영 목적을 정할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지 생각을 해보실 거고 운영 목표를 세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에 맞게끔 이제 단계를 설정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내 블로그를 누가 봐줬으면 하는가. 일단은 나의 가상 고객이 있을 거예요. 그 고객들의 라이프를 분석해서 그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들을 내 블로그에 담아주면은 가상 고객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가 있는 구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블로그의 주제를 정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주제인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블로그 명을 지어 주셔야겠죠. 그래서 이 블로그가 무엇을 하는 블로그인지를 알 수 있게 블로그 명을 지으셔야 돼요. 그리고 블로그의 카테고리를 구상을 하실 건데 내 블로그의 게시물을 잘 정리할 수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블로그 구상에 대한 1, 2, 3, 4, 5, 6단계까지 한번 쭉 읽어보았고요. 이제 블로그를 시작해 보실 건데요.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아이디 비밀번호를 적고 로그인 하시면은 여기 부분에 블로그로 가는 창이 뜰 거예요. 한번 바로 로그인 해볼게요. 자, 일단 13페이지 보시는데요. 블로그의 화면 구성 살펴보기예요. 지금 현재 제 블로그는 1단형 레이아웃으로 현재 되어 있어서 제가 블로그의 레이아웃만 좀 바꾸고 설명드릴게요. 지금 책에 나와 있는 형태가 2단형 레이아웃이라 잠시 제가 바꿨고요. 저도 원래는 1단형을 더 좋아해서 나중에는 아마 1단형으로 설정할 거예요. 일단 설명 때문에 잠시 바꿨어요. 자, 일단 위쪽에 있는 이 부분 지금 아마 가장 기본적으로는 누구누구님의 블로그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자, 이 부분이 타이틀이라는 부분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 건물에 어떤 상호에 보면 간판이 있잖아요. 그 간판을 넣는 공간이 타이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블로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곳이며 블로그의 성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이미지를 보통 이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틀 부분에는 이렇게 블로그 제목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제목은 내가 그래픽을 조금 이쁜 모양을 넣고 나서 제목이 보이지 않게 가릴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사이드바라는 게 요 옆에 뜬 요런 메뉴가 사이드바예요. 그래서 1단형 레이아웃은 사이드바가 없고요. 2단형은 하나, 3단형은 2개 이런 식으로 사이드바가 있기는 합니다. 사이드바는 프로필이나 카테고리, 그리고 이웃 커넥트, 그리고 다녀간 블로그 이런 것들이 보이는 그런 공간이에요. 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 요 영역이 이제 포스트 영역이죠. 네, 그래서 다양한 내용들이 입력되고 보이는 곳을 포스트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뭐 여행을 떠나요, 건강을 지켜 일상을 누려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 보이죠? 이런 게 블로그의 메뉴 카테고리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처음 만든 블로그의 경우는 게시판이라는 카테고리 하나만 있을 거예요. 나중에 요거는 카테고리 만드는 걸 좀 더 볼게요. 그 다음에 이웃 커넥트가 이 부분이 이제 이웃 커넥트인데 즐겨찾기처럼 연동되어 있는 친구들을 바로 들어가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걸 이웃 커넥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이웃에 뭐 레나 씨가 이번에 업데이트한 게 좀 있는데 눌러서 보면은 이분의 블로그로 들어가서 내용을 볼 수가 있죠. 3시간 전에 업데이트한 내용이 있었네요. 그죠? 뭐 이런 정도 보는 게 바로 이웃 커넥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넘겨서 볼게요. 이제 14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블로그의 구조는 살펴보았으니까 이제 블로그의 기본 정보부터 간단하게 입력을 해 보실 거예요. 제 블로그는 요건 이제 제 블로그는 아니고 다른 블로그인데 원장님 거를 좀 뺏어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블로그의 제목이 보이죠? 이 제목이라든지 프로필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집어넣어 볼 거거든요. 자, 그걸 넣는 곳이 어디냐면 위쪽에 내 메뉴에 보시면 관리란 메뉴가 있어요. 또는 프로필 창 하단에 보시면 관리 있죠. 여기 누르셔도 돼요. 근데 이 프로필 창에서 관리를 찾아 누르시는 것보단 아마 내 메뉴의 관리가 좀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눌러 들어가시면은 기본 설정의 블로그 정보로 이렇게 넘어와집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블로그명이나 별명, 소개글 등을 입력을 하는 거예요. 블로그명은 제가 그냥 한일컴퓨터 학원이라고 적었는데요. 요 이름을 다른 블로그로 바꿔줄 수도 있겠죠. 저는 이게 원래는 기관 블로그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바꾼다면은 뭐 IT를 알려주는 뭐 사람이라든지 그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그냥 설정해서 이 블로그의 성격을 알 수 있게끔만 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별명은 간단히 말하면 이 블로그에 댓글이나 답글을 달 때 또는 이웃 신청을 할 때 보이는 별명이에요. 간단하게 지어주시고 소개글 적고 그 다음에 프로필 이미지 넣고 확인까지 한번 해볼게요. 책에서는 라온스 라이프 하루 이런 식으로 적었는데요. 내가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좀 참고해서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 그러면은 블로그명과 별명 그리고 소개글까지 먼저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희 기관 블로그는 아니에요. 그래서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도 등록을 해볼 건데요. 현재는 만들어 놓은 이미지는 없고 우리가 예제를 받아서 등록을 할 거기 때문에 요 등록 버튼을 누르신 후에 찾아보기를 누르시고요. 저희 다운받으셨던 예제 파일 있었죠? 저는 LA 일상 리뷰라고 해서 받았던 쓱싹 블로그에 프로필용 사진을 넣고 확인해 볼게요. 그럼 이 부분이 이렇게 말 등대 사진으로 바뀌어서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요거를 제작해서 다른 걸로 바꿀 거고요. 오늘은 그냥
기존에 이제 좀 전에 다운 받으셨던 사진 중에 프로필 이미지 사진으로 한번 넣어보시면 돼요. 요거 내용이 여기서는 여행 19번을 넣긴 했구나. 저 도라르방 사진 그죠? 그럼 또 바꿀까요? 여행 19번. 이런 식으로 프로필 사진은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걸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제에서 도라르방 사진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넣어서 바꿨어요. 자, 여기까지 다 하신 분은 아래 확인까지 누르시면은 이렇게 저장 중 뜨면서 성공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라고 뜹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적어서 저장까지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내 메뉴에 여기 죄송해요. 내 블로그가 있죠? 여기 내 블로그를 눌러보시면은 다시 내 블로그로 빠져나오는데 여기 아까 전에 적은 블로그명과 여기 프로필 사진 그리고 소개글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세요. 간단했죠? 자, 넘겨서 이제 챕터 3의 블로그 기본 디자인 설정하기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다양한 디자인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을 적용하고 카테고리를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스킨을 설정하기 위해서 관리로 가겠습니다. 내 메뉴에 관리를 눌러주시면 관리창으로 넘어와져요. 그럼 이렇게 블로그 정보 탭이 다시 보이는 상태인데요. 여기서 꾸미기 설정에 스킨 선택을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스킨을 고를 수 있게 나옵니다. 그럼 블로그에 적용하려는 스킨을 하나 고르시면 돼요. 여기 다양한 스킨들이 많으니까 이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스킨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는 제가 추천할 스킨은요. 일단 배경이 하얀 거를 추천을 해요. 그래서 저는 베이직으로 골라서 했는데요. 어쨌든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마음에 드는 스킨을 고르시고 스킨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확인 눌러보면은 설정된 스킨을 아마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실제 여기 내 메뉴에 보시면 관리 탭으로 다시 가보죠. 관리 탭에서 꾸미기 설정해 보시면 레이아웃 위젯 설정이란 메뉴가 있어요. 여기를 누르면 레이아웃이나 위젯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위젯이랑 레이아웃을 좀 설명드리면 레이아웃은 배치를 말하고요. 위젯은 이제 화면에 띄우는 어떤 요소들, 버튼들 이런 것들이 위젯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레이아웃은 1단형 레이아웃과 2단형 레이아웃, 3단형 레이아웃이 있는데요. 1단형 레이아웃은 양 옆에 뭐가 들어가지 않게 넓게 보이는 레이아웃이 1단형 레이아웃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마케팅을 한다 그럴 때 사실 되게 많이 확인할 수 있는 레이아웃이 1단형 레이아웃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뷰에서 이제 블로그를 들어가 본다라고 해볼게요. 3일 전에 올린 글이 하나 있어서 눌러보니까요. 이 글의 경우는 1단형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위에 있는 이 부분이 간단히 말하면 타이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타이틀을 아마 이 농부님께서 예쁘게 만들어 두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밑으로 내려보니까 일단은 이렇게 보수 작업했던 이런 내용들을 적어서 포스팅을 하셨네요. 지금 보시면 이 포스팅 자체가 되게 넓어 보이죠? 이런 걸 1단형 레이아웃이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 이 밑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블로그에 각각의 위젯들이 들어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두 번째 여기 블로그도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요 3단형 레이아웃을 쓰고 있어요. 자, 3단형 레이아웃은 양쪽에 이렇게 사이드바가 들어있고 포스팅이 가운데에 들어가 있거든요. 자, 1단형과 3단형 비교해 볼게요. 자, 글이 훨씬 좁아 보이죠? 그리고 양쪽 옆에 무엇인가가 잔뜩 있어서 되게 좀 보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올리시는 분은요 되게 포스팅을 열심히 하셨나 봐요.
하루에 한 건도 빼놓지 않고 포스팅을 하고 계신 게 보이네요. 네, 2월도, 1월도, 네, 12월도, 12월 같은 경우 8일날 한번 빼먹었네. 11월은 4일날 빼먹고, 네, 되게 잘 일단은 글을 쓰고 계신 분으로 보이기는 해요. 자, 어찌됐건 간에 글은 그렇게 쓰고 계신데 레이아웃 자체는 되게 좁아 보이죠. 요런 게 이제 3단형 레이아웃이에요. 그리고 이런 레이아웃에서는 위젯이 양 옆에 사이드바로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단형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썼을 때 위젯이 이렇게 상단이나 하단으로 들어간다면 3단형 레이아웃은 사이드바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화성시에서 적혀있는 요거를 눌러보니까요. 얘는 1단형 레이아웃이에요. 여기 보니까 뭔가가 되게 넓게 돼 있죠. 이거는 뭐냐면 타이틀이 아니라 스킨으로 만들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간 포토샵이나 이런 걸 좀 다룰 수 있다면 좀 넓게 스킨으로 제작해서 넣으면은 좀 더 이렇게 넓게 보이니까 타이틀보단 좀 더 예쁘게 꾸밀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네가 조금 좀 특징이 있는 건 이렇게 위젯을 만들어서 올려두었네요. 자,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홈페이지처럼 생긴 블로그다 라고 해서 홈페이지형 블로그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래도 이런 기관에서 만든 데다 보니까 약간 돈을 들여서 아마 홈페이지형 블로그 서식을 만들어서 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1단형 레이아웃으로 쓰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일단 화면 자체가 넓기 때문에 보기가 되게 좋네요. 자, 그 다음 누구누구님의 블로그 여기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도 1단형 레이아웃을 쓰고 있어요. 위쪽에 보니까 이렇게 타이틀을 집어넣어서 꾸며놓은 게 보이고요. 1단형 레이아웃이 보여집니다. 여기는 2단형 레이아웃을 쓰고 있네요. 자, 1단형 레이아웃은 이 정도의 너비의 포스팅이 보인다면 2단형 레이아웃은 한쪽에 이렇게 카테고리를 보이고 다른 한쪽에 포스팅이 보이는 구조예요. 그래서 일단은 호불호는 있게 마련인데요. 보통 마케팅을 하실 때 제일 많이 쓰는 레이아웃은 1단형 레이아웃을 쓰고 있어요. 그 이유인 즉슨 포스팅 자체가 넓게 보이기도 하고 양옆에 방해지기는 요소가 없어서 포스팅에 집중을 해서 보는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홈페이지형 블로그까지 생각하시는 분은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서 만드실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인데요. 홈페이지형 블로그 자체는 쉽지는 않아요. 이런 위젯들을 만들어서 넣고 여기 이제 연결돼 있는 그 이미지 매핑 작업을 해서 이 부분을 누르면 보도자료로 넘어가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위젯이 총 보면은 상단에 이런 식으로 뭐 5개에서 뭐 어쨌든 20개까지 위젯을 만들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디자인을 꾸며서 만드는 게 홈페이지형 블로그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 자체는 우리가 하기에는 HTML도 좀 아셔야 되고 조금은 번잡하기 때문에 저희 과정에선 진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요렇게 이용을 하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이렇게 타이틀을 넣어가지고 꾸미시는 것들은 가능하시니까 요런 정도로 해서 넣거나 아니면은 아까 스킨으로 길게 해가지고 넣어서 내 간판을 꾸미는 것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시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거는 약간은 좀 우리가 하기에 HTML도 알아야 되고 조금 복잡해요. 그러니까는 포토샵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일단 요거는 조금 생략하고 나머지 요런 것들 우리가 이제 따져보는 거 요런 것들을 할 거예요. 자, 어찌됐건 간에 제가 1단형, 2단형, 3단형 레이아웃을 모두 다 보여드렸고요. 그 중에서 이제 내가 마음에 드는 레이아웃으로 내 이 블로그를 꾸며주셔야 되겠죠. 자, 꾸미기 설정의 레이아웃 위젯 설정해 보시면은 1단형, 2단형, 3단형이 있고요. 저는 추천은 1단형을 추천합니다. 1단형이 좋으신 분은 1단형으로 하시고 그래도 나는 2단형을 하겠다 하시는 분은 2단형을 고르시면 돼요. 자, 이제 레이아웃 설정인데요. 전체 정렬은 중앙 정렬할 거예요. 글 영역은 넓게 보이게 할 겁니다. 그리고 사이드바는 1단형 레이아웃에서는 나오지 않으므로 생략할게요. 기본 메뉴는 국문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뉴 사용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타이틀을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타이틀은 그대로 켜져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카테고리도 체크가 되어 있는지 한번 봐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른 위젯들을 꺼내실 거면 여기 만들어져 있는 위젯들을 꺼내 주시거나 아니면 위젯을 새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블로그에다가 글을 써서 전자상거래 어떤 업무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사업자 정보에 위젯을 집어넣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사업자 정보의 물음표를 눌러보시면 블로그를 상거래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로 관한 법률에 따라 블로그홈에 사업자 정보 게재가 필요합니다 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업자 정보가 있는 경우는 사업자 정보란을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정보를 넣게 나올 거예요. 간단하게 내용을 넣고 확인을 해서 사업자 위젯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이 위젯을 원하는 위치에다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 그냥 일상 리뷰다 라고 했을 때는 블로그를 통해서 어떤 수익이 일어나거나 하는 구조는 아니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업자 정보가 굳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위젯은 아까 얘기했듯이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 운영하실 때 사업자 정보를 체크해 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달력이라든지 뭐 시계라든지 날씨라든지 내가 띄우고 싶은 정보들을 이렇게 위젯을 선택을 하셔서 위젯 직접 등록을 하면 그것들이 이렇게 위젯으로 들어와서 적혀지게 될 거예요. 위젯 직접 등록이 아니라 적용을 하면. 위젯 직접 등록은 아까 보셨던 그런 투명 위젯이라든지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만드실 때 또는 버튼형 위젯을 만드실 때 들어가는 메뉴라서 요거는 지금 생략할 거예요. 자, 일단 적용을 눌러보시면은 블로그 레이아웃을 블로그에 적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뜨고 확인을 누르시면 지금 설정한 형태로 이 블로그 레이아웃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시계랑 그리고 달력이랑 그리고 날씨, 환율 이런 거 넣은 거 보이죠? 만약에 이거의 위치를 좀 수정하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럴 땐 다시 내 메뉴의 관리로 가셔서 꾸미기 설정을 레이아웃 위젯 설정 그리고 여기 있는 위젯들을 끌어서 내가 원하는 데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은 이 위젯의 위치도 내가 원하는 대로 배치해서 두시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끌어서 옮겨 보시면서 일단은 위치 맞춰 보시고 적용하시는 걸로 하죠. 자, 적용해서 보면 이렇게 바뀌었죠? 여행을 떠나요, 건강을 지켜요, 일상을 누려요는 잠시 제가 제거를 하고 생활용품, 주방용품도 잠시 삭제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만 제가 좀 제거할게요. 여러분들은 아마 게시판 요거 하나 올려져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카테고리로 들어가실 때 루트는 두 가지예요. 카테고리 옆에 보면 전체 보기 옆에 에디트 보이죠? 요 조그마한 에디트 버튼을 누르시면 카테고리를 만드실 수 있는 창으로 넘어가져요. 이렇게. 아마 이 방법이 제일 쉬울 거예요. 다른 루트는 여기 내 메뉴에 관리로 가셨을 때 여기 메뉴글 동영상 관리에 블로그로 가면 똑같이 뜹니다. 근데 저는 그냥 카테고리 옆에 에디트 누르는 게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 쓰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블로그 메뉴로 들어와 주시겠어요? 자, 카테고리 전체 보기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카테고리 추가를 하면 이렇게 카테고리가 게시판이라고 만들어집니다. 얘 이름은 여행을 떠나요로 적어 볼게요. 여행을 떠나요 하고 엔터. 자, 그 다음에 다시 위쪽에 있는 카테고리 전체 보기를 눌러주시고요. 다시 카테고리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밑에 이렇게 게시판이 또 생겨요. 여기다가는 건강을 지켜요.
또 마찬가지로 위쪽에 카테고리 전체 보기를 누르시고 카테고리 추가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맛집을 찾아요. 엔터. 또 하나 더. 카테고리 전체 보기를 눌러놓고 카테고리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다가는 일상을 누려요. 하고 엔터. 자, 이렇게까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번엔 카테고리를 분류하고 싶어요. 그러면 분류할 카테고리를 선택해 놓고 위쪽에 있는 구분선 추가를 누르시면 이렇게 선택된 카테고리 밑으로 구분선이 추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게시판 아래에다가 구분선을 넣어서 우리가 생성을 해줄 수가 있고요. 마음에 들게 바뀌었다면 확인 누르시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간단하니까 한번 적용까지 눌러볼게요. 그러고 나서 25페이지에 있는 추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요거 구분선 넣고 확인까지 하셨죠? 자, 이제 25페이지. 일단 제가 일상을 누려요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로 구분선 추가를 누른 거예요. 그러면 일상을 누려요 요 밑에 구분선이 생겨요. 만약 저처럼 이게 두 개가 들어갔으면 구분선 하나 선택해서 삭제하시면 돼요. 네. 자, 카테고리를 한번 만들어도 보았고요. 구분선으로 구분도 해보았어요. 25페이지에 조금 더 배우기를 좀 더 설명하고 추가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2차 카테고리를 생성해 볼게요. 예를 들어 여행을 떠나요 라는 카테고리에 국내 여행과 해외여행을 나눠 놓고 싶다면 여행을 떠나요 라는 카테고리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로 카테고리 추가를 하면 여행을 떠나요의 하위 카테고리가 만들어집니다. 여기 국내라고 적고 엔터 치시면 하위 카테고리가 생성이 되었어요. 만약에 여행을 떠나요 라는 카테고리에 똑같은 수준으로 국외라는 카테고리를 하나 더 만들고 싶다면 다시 여행을 떠나요 라는 상위 카테고리를 선택해 놓으시고 카테고리 추가를 하시면 하위 카테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세부 카테고리를 만드는 게 가능하고요. 카테고리는 이렇게 2차 분류까지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국내, 국외 이렇게 나누지 않을 거라면 이 만들어진 카테고리를 제거하셔야 될 텐데요. 선택하시고 삭제하시면 굉장히 쉽게 삭제가 됩니다. 국내도 지워볼게요. 선택하고 삭제, 삭제. 그래서 구분선을 우리가 추가하는 것도 배웠고 카테고리 안에 하위 카테고리를 넣는 거 그리고 카테고리를 지우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밑에 확인 눌러서 적용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내 메뉴로 가서 한번 볼까요? 내 블록으로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카테고리가 바뀌어서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내 블로그의 카테고리가 바뀐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러고 나서 상단 메뉴 설정하는 거 해볼게요. 자, 이제 카테고리를 생성했으니까 이 상단 메뉴를 꾸며볼 거예요. 지금 상단 메뉴란 이렇게 카테고리 위쪽에, 즉 타이틀 밑에나 위쯤에 나타나는 메뉴를 상단 메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테고리를 여러 개를 만들었을 때 이 중에 주력이 되는 카테고리들이 있겠죠. 그래서 4개 정도의 카테고리를 여기 상단 메뉴에 꺼내 놓을 수가 있어요. 한번 상단 메뉴를 꺼내 보는 걸 해볼게요. 27페이지예요. 자, 마찬가지로 내 메뉴에 관리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메뉴글 동영상 관리에 있는 상단 메뉴 설정으로 와주세요. 메뉴글 동영상 관리 누르면 바로 처음 뜨는 게 상단 메뉴 설정이에요. 자, 이 밑에 보시면 상단 메뉴 지정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내가 상단에 꺼내고 싶은 메뉴 카테고리를 선택하시고 선택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선택한 메뉴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중에 이제 주력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메뉴를 꺼낼 것들을 총 4개까지 선택할 수가 있고요. 확인을 눌러보시면 내 블로그 가서 볼게요. 자, 이렇게 위쪽에 상단 메뉴로 메뉴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상단 메뉴 꺼내는 것까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 상단 메뉴는 카테고리가 지금은 이렇게 위쪽에 있지만 만약에 카테고리가 아래쪽에 있다면 블로그에서 카테고리 선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 상단에 있는 이런 메뉴들은 언제나 블로그의 상단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력이 되는 카테고리를 눌러서 바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블로그 상태에선 카테고리가 보이지만 프롤로그 상태에선 카테고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일단은 우리가 프롤로그로 만약에 게시글이 보이게 한다라고 했을 때도 주력이 되는 카테고리들을 사람들이 쉽게 고를 수 있게 상단 메뉴로 이렇게 꺼내 놓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통은 블로그 상태로 처음엔 많이 두고요.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내 블로그의 내용이 많아지면 프롤로그가 기본 설정으로 되게 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카테고리 대신에 주력으로 보이게 할 메뉴 4가지를 꺼내는 게 상단 메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띄워지는 이 창은요, 저희가 이제 기관 블로그를 만든 거죠. 여기는 이제 프롤로그가 먼저 뜨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프롤로그에 있는 이런 그림들이 먼저 이렇게 뜨거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아까 보셨던 카테고리가 없어요. 그러면 주력으로 사람들이 눌렀으면 하는 카테고리 4개가 이렇게 꺼내져 있기 때문에 여기를 바로 눌러서 사람들이 볼 수가 있게 이렇게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저럴 때는 이런 식으로 위젯으로 꺼내서 사람들이 눌러서 그 메뉴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도 빼줄 수가 있으시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 상단 메뉴 설정까지 오늘은 나갔고요. 다음 시간에 들어갈 부분은요. 이제 블로그를 꾸미는 거를 할 거예요. 그런데 블로그를 꾸미기 위해서는 꾸밀 수 있는 툴들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툴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게요.